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 성적을 받아보셨죠,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받은 수능 성적,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이나 과탐, 영역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 유불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첫 번째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어 성적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국어가 상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수학은 1등급은 맞았는데 국어를 3등급을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습니까? 국어의 반영 비율을 줄이면서 수학 반영 비율이 유리한 학교를 갔었을 때 본인의 대학별 환산 점수가 높아지겠죠. 인문계 학생 중에서도 국어를 3등급을 맞고 수학을 2등급 정도를 맞았다. 라고 하면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학교를 지원했었을 때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은 학교를 지원했었을 때보다는 본인의 점수의 손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으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입시 기관에서 많이 강조를 해요. 본인의 점수대에서 또 본인의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반영 비율 쪽으로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디냐 이걸 찾게 되는데 이 점이 되게 위험한 점이라는 점 꼭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써 있지만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거, 1등급, 2등급 맞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못 본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만 못 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쪽으로 갔을 때 유리하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유리함은 사라지고 불리함만 남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에 따른 반영 비율에 따른 유리함이 결국은 불리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자연계열 표준 점수가 371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가형을 1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1, 화학 1을 2등급과 1등급을 맞아서 수학과학으로 보면은 점수를 상당히 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학 1등급 맞고 그 다음에 과학 1, 2등급 맞으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예를 들어서 연대나 고대 이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점은 이 학생이 맞은 이 등급이 대부분 등급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선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2등급의 선, 1등급의 선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을 맞아서 상위 누적 비율이 23.83%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많은 점수를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의 전체 점수는 371점인데 371점을 상위 누적 비율로 환산하면 8.52%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8% 정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로 하게 되어지면 265점에 6.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수학 1등급, 과탐 1, 2등급 맞아서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국어가 3등급으로 상위 누적 비율이 23.83%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져보면 뭔가 좀 잘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때 고려할 점은 뭐냐면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가고 수학이나 과탐 비율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올해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 여기서 보시면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1등급을 맞았어요. 1등급을 맞았지만 문제는 2018년도에 1등급의 비율이 5.13%였는데 13%였는데 올해는 6.33%로 1등급의 비율이 1.2%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아도 별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1등급의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00명 정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수학 가형에서의 1등력의 경쟁력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계든 인문계든 간에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어를 반드시 1, 2등급 내로 확보해야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학은 1등급을 맞아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그렇게 잘한 거 아니고 국어는 3등급을 맞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이 371점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한번 뽑아보면
어느 정도 대학이 가능하냐면 학생 점수 371점일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은 건국대학교 산림조경이나 아니면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학들을 보시면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 국어 반영 비율이 16.7%나 20%를 반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본인에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학생은 371점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371점이라고 하고 이거를 국어 반영 비율을 집어넣고 대학교 환산 점수를 집어넣으면 입시기관에서 좀 가능하다는 점수가 뜨니까 그나마 다행이겠다. 왜? 경희대학교는 국어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 여기 나와 있는 거 중앙대에 비해서 5%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학생의 점수대에서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자연계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준점수 371점대의 학생과 같은 비슷한 점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점이고, 두 번째 위험한 점은 뭐냐면 이 학생의 점수 371점대가 대학의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는 건축공학과,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비교적 낮은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낮은 산림조경학과 끝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불리한 거예요. 요소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여기가 가군이고 여기가 나군입니다. 가군과 나군을 비교해놨는데, 자, 조금 전에 이 학생이 371점대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이 학생은 371점이라 하더라도 국어를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20%의 낮은 비율의 대학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쟁률의 과도하게 몰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371점이라는 점수대가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경희대학 건축학과처럼 각 대학에서 낮은 학과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대학의 그래프는, 경쟁률의 그래프가 모든 대학에 상위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학과가 있고 하위 학과가 있으면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요. 이게 경쟁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각 대학의 경쟁률을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높은 학과와 가장 낮은 학과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가장 낮은 학과가 경쟁률이 높은 거는 밑에 있는 대학에서 경희대를 가기 위해서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이건 상향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이 구간은 추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죠.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여기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진 학생이 만약에 내가 경희대학교에 건축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줄을 쓴다, 이렇게 줄을 쓰게 되어지면 결국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 예비번호를 가지고 줄을 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대학과 대학이 바뀌는 구간, 그리고 그 가장 끝에 있는 학과가 제일 어렵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시 기관에서는 마지막 학과가 점수가 제일 낮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일 낮은 학과가 제일 높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때의 점수와 나올 때의 점수가 있어요. 입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들어갈 때의 점수가 이렇게 높은 학교가 있고 들어갈 때의 점수가 낮은 학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들어갈 때의 점수가 높은 학과는 마지막의 점수가 더 짧아요. 간격이. 근데 들어갈 때의 점수가 낮은 학교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끝까지 벌어집니다. 더 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점수가 이렇게 보이는 들어갈 때의 점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합격자 나올 때의 점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낮은 학과가 실제로는 낮은 학과가 더 점수가 어떻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학과가 실제로는 더 점수가 낮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371점대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게 될 때는 이런 대학에다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대학을 목적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꼭 붙어야 되겠다, 아니면 동국대학교 정도는 붙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선택하면서 마지막 학과에다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차라리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 쓰지 말고
대학을 낮추세요. 안정지원은. 더 밑에다가 안정지원 하나를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상향을 칠 때는 여기다가 상향을 걸지 마시고 3년 여기다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구간에다 상향을 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높은 구간에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명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 돌파라고 해서 자기와 경쟁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따돌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 학과를 계속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보다 점수대가 높은 371, 372, 373점대 학생들이 내 앞에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74점대의 학과에다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습니까? 371, 372, 373점대 학생들이 여기에 다 묻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구간을 돌파하셔야 되고 그럼 이 구간부터는 뭐가 발생이 되어진다? 추합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경쟁률이 낮아져요.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추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상향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추가 합격을 노리는 방법. 그래서 항상 정시는 선에다가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 선이 어떤 때는 이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나는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파도가 치게 되면 물속에 잠기는 선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이 선이 실제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마치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선에다 맞춰서 쓰시면 안 되고 원서 지원을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상향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본인의 점수대가 이 정도의 점수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렇게 쓰시는 원서 지원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학생의 371점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첫 번째는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선택해야만 본인의 환산 점수가 높아진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371점대라는 이 점수대가 대학의 경계의 끝에 서 있다는 거. 이것을 만약에 이런 점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대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파도에 잠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낮게 원서를 쓰시고 하나 정도는 상향 지원하셔가지고 이 중간 정도에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인문계열 학생인데 이 학생도 비슷한 점수대예요. 자, 인문계열 학생인데 375점입니다. 점수 상태로 봤었을 때는 375점대고요. 375점인데 지금 등급으로 보면은 등급은 조금 불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등급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등급, 그 다음에 한국지리 1등급에 사회문화 3등급이에요. 아까 학생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수학 1등급이었고 가형이지만 그 다음에 국어 3등급이고 탐구 과목이 1,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표준점수 371점. 이 학생은 그거보다 등급은 낮아 보지만 표준점수 375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점수가 나오고 상위 비율이 7.4%로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어가 3등급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은 결국 2등급과 3등급의 경계에 서 있는 3등급이에요. 아까 그 학생의 3등급은 바닥이었고 이 학생은 3등급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수학 나형이 이번에 좀 더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2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100분의 1은 91%였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사회문화 하나 좀 못 봤죠. 그렇죠? 100분의 1 85%입니다. 그래서 375점의 상위 누적 비율은 7.4% 정도의 누적 비율이에요.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이거죠. 첫 번째는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이 유리하겠죠. 자, 그래고 국어 반영 비율이 낮고 이 학생이 그나마 잘 본 과목은 그래도 이제 수학 나형이니까 수학 나를 좀 반영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보였었던 자연계 학생 371점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국어 85, 91%, 87, 85%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100분의 1 균형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보였었던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국어가 100분의 77%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그 수능 반영 과목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과목이 크게 기울어지게 되어지면 대학 지원을 하게 될 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과 지원에 375점을 맞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사탐의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 100분의 2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점수대에서는 나름대로 유리한 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 학생이 375점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냐? 그러면 학생 점수가 375점이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이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그럼 숭실대학교 경영학과라는 얘기는 숭실대학교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된다는 의미고요. 다음으로 375점대의 광운대학교가 국어국문학과 가능한데 점수 상태로는 한 7점 정도 되기 때문에 광운대학교도 대부분 된다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371점, 본인 점수가 367점이니까 점수 상태로 다소 불리해요. 이건 이제 267점, 100분의 1로 환산했을 때 점수죠. 근데 숙명여대 좀 낮은 과 같은 가족자원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 점수가 267점, 대학 점수가 합격 점수가 263점이니까 숙명여대 낮은 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좀 더 다행인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단국대나 숭실대나 광운대 같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합격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향으로 보고 있는 숙명여대나 아니면 홍대 같은 경우들은 어떻다? 좀 이제 홍대 도어동문학과 같은 경우는 1점 정도 마이너스죠.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점 상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향으로 우리가 노려볼만 하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 점수보다 가족자원학과 같은 경우는 본인 점수가 한 4점 정도 낮고, 그 다음에 이건 100분위 반영이기 때문에 본인이 100분위에서 좀 더 유리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의 점수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에서 국어 반영 비율을 보면 성신여대가 국어가 20%, 건국대학교 25%, 건국대, 단국대, 숭실대, 홍익대가 25%예요. 그 다음에 30%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이 정도가 되겠죠.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 375점대를 맞은 학생들은 국어시험을 못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대학들은 건국대, 단국대, 그 다음에 숭실대, 홍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이 학생은 375점대 이 학생이 유리한 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 이쪽이 상대적으로 입시기관에 예측하는 점수보다는 실제 합격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가져가는 학교들, 그리고 환산 점수를 적용했었을 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 국어 반영 비율이 다소 높은 쪽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 학생은 국어시험을 아주 못 본 것도 아니고 국어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대를 반영 비율을 하는 학교들이 제일 나을 거고, 35%를 반영 비율을 주는 쪽은 틀림없이 국어 성적을 잘 본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 30% 정도를 반영하는 학교를 지원했었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 그 대표적인 학교가 숙명여대 일부 학과나 아니면 건국대 일부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의 수능 점수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는 모든 입시기관이나 모든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선택하는 범위가 자신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경쟁률을 걷어내고 나면 결국 불리함만 남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어질 때 이러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리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상향이나 추가 합격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면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이죠. 나에게는 유리한 전형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